검사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아니 차라리 그냥 뱃속에 무슨 혹덩어리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편하게 수술하면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더 답답하다고 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산더드 의사 원영석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제 주로 자궁탈 주제를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통증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우리 병원의 통증 치료가 이제 자궁탈 수술이 하나의 라인이고, 또 하나의 우리가 전문 라인인 통증 치료라고 했잖아요. 그 통증 치료라는 게 뭐냐? 아니 뭐 통증은 마취 통증의학과 가서 하는 거 아닌가? 신경외과나 이런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통증은요, 일반적인 통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관절통이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런 것들이야 뭐 정형외과 가고 거기서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드시고 하는데, 제가 하는 통증은 뭔가 아픈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해요. CT, MRI 찍고 약도 처방받고 했는데 검사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아니 차라리 그냥 뱃속에 무슨 혹덩어리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편하게 수술하면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더 답답하다고 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신경계통의 약 아니면은 뭐 리리카 같은 진통제, 소염 진통제, 뭐 어떤 분은 아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그게 약간 좀 좋아지는 느낌이지 평생 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만 오세요, 저희 병원에. 자, 그러니 아프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예를 들면 자궁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더 편해. 왜? 수술을 하면 되잖아. 수술 날 잡아서 수술하면은 바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바로 일상생활이 편해지니까 좋은데, 통증 환자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속 병원에 와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게 항상 저의 고민인데, 게다가 저를 믿고 오시는 거잖아요. 저는 저를 믿고 오신 환자분들을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통증 치료가 단순하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의사가 아니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뼈가 부러진 거 아니죠? 그렇다고 신경이 심각한 손상이 온 것도 아니에요. 신경 손상이 오면요, 아예 마비가 오잖아요. 못 움직이잖아. 근데 그 뭐 움직이는 건 다 제한이 없는 거지. 그리고 장기나 이런 기능이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야. 뭐 기능이 좀 다운될 수는 있지만 아무튼 뭐 장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프니까 미치는 거죠. 우울해지고, 또 우울해지면은요, 그 우울하고 불안한 게 더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면서 환자분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대학병원을 결국은 찾아갔다 하더라도 결국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인으로 생각하는 통증, 결국 근육의 문제, 근육과 신경, 혈관, 대부분의 우리 몸에 근육 없는 데 있습니까? 다 근육이 있죠. 그리고 근육이 있는 곳에 다 신경이 가 있고 그 사이에 혈관들이 다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근육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거나 근육이 심각하게 염증이 있거나 근육이 심각하게 수축을 하고 있는 거는요, CT, MRI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미치죠. 그래서 그 근육이 뭉쳐있는 거를 풀어주는 것이 우리 치료의 일단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경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육과 신경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사치료요법도 하고, 물리치료 장비로서 파나셀이라고 있는 미세전류기가 있어요. 이 장비는요, 검색해 보시면 아시지만 고급 장비라 대부분 그 병원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장비를 갖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된 역할은 이게 근육이 뭉쳐있고 염증이 심할수록 그 전류가 흡수해서 들어가서 염증을 치료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장비가 그 ECP라고 심장의 박동, 수축하고 이완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이완했을 때 심장으로 피가 잘 들어갈 수 있게 다리 쪽에 압력을 가하는 그런 장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장이 이완됐을 때 다리에서 올려주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역박동술이라고, 역박동술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장비도 엄청 비싸요. 이런 장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혈류 흐름의 문제, 혈류량이 감소하고 말단 조직까지 혈류량이 제대로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조직 같은 것들이 염증이 생기고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러 가지 항상 공격을 받고 있잖아. 외부 세균이건 아니면 내 몸에 염증이 자가적으로 면역학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 그 생긴 염증의 부산물들이 빨리 치료가 없어져야 돼요. 배출이 돼야 돼. 우리가 예를 들면은 상하수도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수도는 이제 동맥이 되고 하수도는 이제 정맥인데, 그 상하수도가 막히고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는
하수도가 쌓이면 냄새가 나죠. 물이 썩어요. 깨끗한 물이 안 들어오니까 질병에 걸리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깨끗한 물이 바로 동맥이죠. 그게 충분히 원활하게 들어와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만 조직들이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고 재생이 되고,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조직들도 손상을 입잖아요. 그것도 빨리 재생이 돼야죠. 불순물, 찌꺼기들이 빨리 빠져나가야지 염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단순하게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회복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들을 고급 장비고 아주 값비싼 장비지만 제 목적이 환자분들을 어떻게든지 통증에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아낌없이 병원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증을 치료한다고 하는 병원을 찾아보신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도수치료실과 물리치료사가 있는지 그걸 치료해주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없는 병원들도 많아요. 물리치료사, 의사 혼자서 한다고 하는 병원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고급 장비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가 기본적으로 이 통증 치료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치료를 잘 하는지. 우리가 치료를 잘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주사를 정확하게 놔야 돼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삑사리라고 해요. 삑사리. 우리 삑사리 하면은 주사가 정확하게 근육과 신경에 도달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주사를 해도 환자는 좋아지지 않는 거죠. 기타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치료가 있어요. 부수적인 치료, 그런 것들도 새롭게 저희는 항상 개발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저희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환자분들이 똑같은 환자가 없어요. 어떤 환자 배가 심하게 아파, 모든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 그렇지만은 그 환자는 계속 아파해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우리 치료 다 하잖아요. 그 장비도 이용하고 주사도 이용하고 물리치료도 하는데 그렇게 다 했는데 3-4번 만에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한 몇 달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래 가는 경우에는 저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치료 방식을 조금씩 바꾸거든요. 똑같은 치료는 처음에는 이제 진행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왔다, 1-2달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혹시라도 호전이 없다. 그래서 제가 퍼센티지로 보면은 70%는 진짜 한 달 만에 대부분 좋아져요. 근데 30% 정도는 시간이 오래 필요해. 그리고 그 중에서 한 5% 정도는 정말 장기 치료 잘 안 돼요. 그런 분도 있다. 통증의 원인을 저는 제가 보는 환자들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원인 불명으로 나왔어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원인을 모르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허리하고 골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비정상적인 근육의 과긴장, 과수축으로 인해 가지고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 근육이 뭉치면서 많은 증상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근육 치료가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 처음 오시면요, 말초 혈액 도말 검사를 꼭 해요.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염증성 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는지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음파는 꼭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궁이나 난소나 방광이나 뭔가 이런 데 이상이 없는지는 한 번 더 제가 확인해요. 그리고 내진도 합니다. 내진. 특히 이제 항문통이 있거나 회음부 통증이 있거나 성관계에 통증이 있다, 성교통이 있다 그러면은 골반저 근육을 좀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내진을 꼭 해봐야 돼요. 초음파 보고 나서는 골반이고 허리 근육들을 좀 체크를 해봐요. 체크를 해서 근육에 아통이 전혀 없다, 골반저 근육도 과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고 환자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은 근육통이 심각하신 분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그죠, 이제 제가 근육 쪽을 체크를 해보면은 누르면 다 아픈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저희가 이제 자궁탈도 항상 연구를 해야 돼요. 수술 방법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듯이 통증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그렇게 배가 아팠던 환자가, 그렇게 항문이 아팠던, 성관계를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해결이 됐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분들도 아이고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원장님 병원 홍보해 드릴게요 막 그럴 정도로 너무 기분 좋아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예상보다 치료가 더디고 효과가 조금 더디게 나타나면 그때는 저도 이제 다른 원인들을 막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만만한 분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사라는 게 뭡니까? 아픈 거 치료해 주는 게 의사잖아요. 아픈 거 안 아프게 해주는 거. 그런 점에서 통증은 상당히 의사로서는 꼭 다뤄야 될 어떤 분야고, 또 이에 대한 치료 장비나 치료실이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이렇게 많은 그런 장비를 갖추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총론을 얘기한 거예요. 총론의 내용이 통증 치료라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병원에 그래서 가야 되는가. 제가 총론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다음에는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장비의 특징점,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장비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항상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내원하시면 제가 최대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